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준혁의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어둠 속을 채우고 있었지요. 또 자동으로 깨는구나. 이 시계도 벌써 15년째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개고 방을 나섰습니다. 깨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지요.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20회가 넘게 반복되는 아침이라고 말입니다. 화장실 거울에 48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칼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많이 늙었네. 어쩔 수 없지. 작게 중얼거리며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적시자 정신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커피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지요. 또 준비해뒀네. 아내는 언제 일어나서 이걸 하는 걸까요? 이준혁은 회색 정장을 입고 검은 구두끈을 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가야지. 현관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보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과 고등학생 아들, 그리고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때가 좋았는데. 이준혁은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은 언제나처럼 붐볐습니다. 이준혁은 사람들 틈에 끼어 손잡이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같은 풍경을 본다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회색 하늘 아래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오전 7시 정각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과장님, 오늘도 제일 빠르시네요. 하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못 끝낸 검토 서류와 생산 계획표가 쌓여 있었지요. 어제 이거 못 끝냈지. 좋아. 시작해볼까? 붉은 펜을 들고 하나씩 숫자를 확인하며 날짜를 체크했습니다. 이건 통과, 이건 다시 봐야겠다고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천천히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이준혁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5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젊었다고 생각하며 이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신입사원이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시키는 일은 반드시 해냈고 불평도 하지 않았지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생활비가 필요했고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쉴 수가 없었지요. 승진도 했습니다.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었지만 이준혁은 느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하고 말입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장님 벌써 오셨어요? 저도 일찍 와야 하는데 맨날 늦네요. 응, 일찍 일어났어요. 천천히 와도 됩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누었지만 이준혁은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랬는데 라고 생각하며 일이나 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에서 후배들과 함께 앉았을 때였습니다. 과장님,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다들은? 저희야 그냥 그렇죠. 힘들죠? 과장님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짧게 대답하고 빨리 식사를 마쳤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는 건지 원래 이런 맛인지 알 수 없었지요. 오후 회의실에서 부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예산도 줄어듭니다. 이 과장 가능하겠소? 또 시작이군. 믿으면 사람을 더 주든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매번 이러는데 하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참자. 참아. 현장으로 내려가니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끄럽네. 귀마개 해야 하나?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작업자들 사이로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3번 라인 고장 났습니다. 또요? 부품은 언제 들어옵니까? 내일 오후래요. 아유, 답답하네. 그럼 이번 라인으로 돌립시다. 수고하세요. 안전하게 일하시고요. 현장을 한 바퀴 돌며 기계마다 멈춰서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3번 기계는 언제 바꿔주려나 계속 고장 나는데 하고 생각하며 작업자들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싶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속에서 쉬는 날도 별로 없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더욱 적었습니다. 애들 얼굴 보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요. 언젠가부터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엔 안 이랬는데 나이가 드나 보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지요. 가족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자신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사무실에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갔네. 이것만 끝내고 가자.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준혁은 여전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아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녁 먹고 오나요? 저희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해요. 일이 더 남았어요. 먼저 먹어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공장을 나서니 거리가 어두웠고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중얼거리며 가로등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마중 나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응, 다녀왔어요. 애들은요? 딸은 스터디, 아들은 학원이에요. 그렇구나. 요즘 애들 얼굴 보기 힘드네요. 주말엔 같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한가 하고 생각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 피곤해. 잠깐만 쉬자. 설거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늘 하던 건데요, 뭐.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밤 11시가 되어 침실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끝났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그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자자. 생각하지 말고 내일 또 5시 30분에 일어나야지. 얕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아직 몰랐습니다. 뭔가 달라질까? 아니야, 바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며 잠들어갔지만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20회를 묵묵히 걸어온 그 길 끝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내일도 힘내자. 작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이준혁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공장 입구가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저기 모여 속닥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무슨 일입니까? 이준혁이 묻자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긴급 전체회의 있대요. 9시에요. 회의요? 갑자기 이상한데 무슨 일이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임원진 명의의 공지였고 제목은 조직 개편 안내였습니다. 조직 개편이라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클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회의에서 듣게 될 테니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습니다. 20분이 남았지요. 이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9시 정각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준혁은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들 불안해하는구나.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자 임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 경영 환경이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었고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스크린에 조직도가 떴습니다. 붉은 선들이 그어져 있었고 부서들이 통합되고 인원이 줄어드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준혁의 시선이 생산관리팀으로 향했습니다.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줄었고 과장 TO도 줄어들어 있었지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인사 발표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리라고. 이게 뭔가. 회의가 끝나고 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동기를 만났습니다. 이 과장,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불안하네요. 우리 나이에 이러면 큰일인데. 갈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이준혁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25년을 일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건가? 서류를 펼쳐도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지요. 시간만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갔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받아 후배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수저 소리만 작게 울렸지요. 과장님은 괜찮으시겠죠?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죠. 후배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준혁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지나갔고 부장이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 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과장 앉게. 자네도 알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자네 자리가 위험해. 20년 넘게 고생했는데 이런 말하기 미안하네. 결국 그렇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도. 부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이준혁은 자리를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공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보였지요. 20년이 넘었는데, 매일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게 끝일까?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아내가 마중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내가 이준혁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삼키며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다음 학기 등록금 나왔어요. 서류를 내밀었고 이준혁은 받아들어 숫자를 봤습니다.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아빠. 딸이 방으로 들어가자 이준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늘 하던 일이에요. 짧게 답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밤이 깊어져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회사를 떠나게 되면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등록금은, 생활비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고른 숨소리로 잠들고 있었지요. 이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금요일이 두렵다. 하지만 피할 수 없어. 기다릴 수밖에. 시계가 째깍거렸고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회사 복도를 걷고 있었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도착할 수 없는 곳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준혁은 현장을 점검하며 기계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내일이면 인사 발표가 있는 날이었지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결과가 어떻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과장님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태성산업이사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이준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태성산업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전화가 온 걸까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최 부장님께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부장, 5년 전 퇴사한 전 상사였습니다. 이준혁이 존경했던 분이었지요. 최 부장님이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 회사 전무로 계십니다. 과장님 성실함과 실력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준혁은 5년 전 송별회 때를 떠올렸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눴던 그날 밤 말입니다. 이 과장, 자네는 성실해. 성실함은 결국 빛을 발해.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 최 부장이 건네준 명함을 서랍 깊숙이 보관했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지만 최 부장은 이준혁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가 생산관리 부문을 확대하려 합니다. 책임자급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김 이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십니까? 내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인사 발표가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결과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은 어떠십니까? 토요일 오전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토요일 10시에 저희 본사로 오시겠습니까?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준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지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쳐 눈이 부셨습니다. 최 부장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그동안 쌓아온 게 헛되지 않았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손에 잡혔습니다. 서류를 펼쳐도 글자가 보였고 숫자도 명확하게 들어왔지요. 힘이 났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과장, 표정 좀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글쎄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래. 내일 결과 나오는데 긴장 안 돼? 긴장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료도 따라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사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공지가 왔고 이준혁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명단을 보니 자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가슴이 내려앉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부장이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 과장 미안하네. 한 달 뒤 정식 발령이 나올 거야.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외로 침착하네. 앞으로 계획은 있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니 후배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준혁은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일 열심히 하세요. 책상으로 돌아와 개인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흔적들이 하나씩 손에 들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입사 첫날 찍은 사진이었지요. 젊은 얼굴에 희망에 찬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 과장님 힘내세요. 좋은 곳 가실 거예요. 연락하고 지내요. 밥 한번 먹어요.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공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두렵지도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있어. 토요일 10시. 새로운 가능성이 있어.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상황도 대기 발령도 그리고 내일 면접이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아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요. 미안하고요.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날 밤 이준혁은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지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밝아 보였지요.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면 돼. 집을 나서며 아내가 배웅했습니다. 잘하고 와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네, 다녀올게요. 태성산업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을 묵묵히 걸어온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실함이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이준혁은 이제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50분, 이준혁은 태성산업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15층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긴장하지 말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하면 돼. 정문으로 들어가니 로비가 넓고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고 천장이 높아 공간이 시원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이준혁입니다. 김동훈 이사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1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층수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긴장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12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깨끗하고 정돈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고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동훈 이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과장? 최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요.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나? 많이 보고 싶었네. 악수를 나누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준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 김 이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경력을 검토했습니다. 20년 넘게 생산관리 일을 하셨더군요. 경험도 풍부하시고요. 네, 한 곳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최 전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과장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팀원들을 잘 챙기고 현장을 꼼꼼히 보는 사람이지요. 제가 함께 일해봐서 잘 압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생산관리 차장으로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차장이라고? 이준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차장 직급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실력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직급보다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과장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무가 덧붙였습니다. 이 과장, 자네 실력 나도 잘 알지. 예전 회사에서는 자네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 새로운 곳에서 제대로 인정받아봐.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조건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연봉도 지금보다 30% 이상 높았고 복지 혜택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차장이라는 직급이 눈에 들어왔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한 달 뒤면 가능합니다.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 1일부로 발령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차장님. 김 이사가 웃으며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이준혁은 펜을 들어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최 전무가 건물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과장, 아니 이제 이 차장이라고 불러야겠네. 축하하네.
전무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자네 실력이야. 나는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이지. 생산관리부로 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네가 일할 곳이야. 어때? 창밖을 보니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지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현장도 보여줄까? 네, 꼭 보고 싶습니다. 공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신 설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자동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업 환경도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지요. 여기서 새 출발이야. 잘할 수 있겠지? 최 전무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알아, 자네니까 믿어. 건물을 나와 현관 앞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에 보자고. 기대하고 있네. 네, 전무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최 전무가 돌아가고 이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진짜인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20년을 묵묵히 걸어왔어. 헛되지 않았어.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내가 달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네, 차장으로 갑니다. 차장으로요. 아내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둘이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아빠가 새 직장을 구했단다. 그것도 더 좋은 곳으로 말이야. 진짜요? 와, 아빠 대단해요. 축하해요, 아빠. 아이들이 환호했고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집안이 밝아졌습니다. 저녁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식탁에 차렸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항상 열심히 하셨잖아요. 당연히 좋은 일 생길 줄 알았어요. 딸이 말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멋있어요. 정말 축하해요. 이준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났어. 밤이 되어 침실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었고 둘은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앞으로 좋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고생 많았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죠. 당신도 고생했어요. 함께 견뎌줘서 고마워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20년이 헛되지 않았어. 성실하게 산 게 빛을 발했어. 최 전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함은 결국 빛을 발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기회가 왔습니다. 이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고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었지요.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꿈은 밝고 따뜻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은 태성산업에서 차장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팀원들이 그를 신뢰했고
최 전무도 만족해했지요. 금요일 오후 한 주의 업무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예전 같았으면 아직도 일하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이런 거구나. 최 전무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장, 잠깐 시간 있나? 네, 전무님. 얼마든지요. 함께 복도를 걸어 창가에 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 일은 괜찮고?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적응 잘했어. 팀원들 평가도 좋더군.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 덕분입니다. 최 전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엔 늘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여. 그렇습니까? 저도 느껴요. 많이 달라졌다는 걸요. 주말에 뭐 할 건가? 토요일에 등산 가려고 합니다. 등산? 자네가 등산을? 네, 요즘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좋은 일이야. 건강도 챙기고 즐겁게 보내게. 최 전무가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준혁은 일찍 일어나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배낭에 물과 간식을 챙기며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김밥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현관을 나서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이준혁은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걸으면 되었으니까요. 숲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그늘을 만들었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지요. 이런 여유가 있을 줄이야. 땀이 나고 호흡이 거칠어졌을 때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지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자 정상이 보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넓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쉬고 있었고 이준혁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낭에서 김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먹는 음식은 특별했지요.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작게 보였고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르다니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어. 등산할 여유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고 여유가 생겼으며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지요. 옆에 중년 남성이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날씨죠? 네, 정말 좋습니다. 자주 오세요? 아니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안 됐어요. 저도 50 넘어서 시작했어요. 이제는 매주 옵니다.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둘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더 조심스러웠지만 천천히 발을 내디디며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맞이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같이 갈까요? 그러면 좋죠. 함께 가요. 샤워를 하고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재로 가서 책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있었고 읽지 못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한 권을 꺼내 소파에 앉아 펼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방에 불을 켰지만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밝아지셨고 웃으시는 일도 많아지셨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활력이 넘치세요. 이준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많이 변한 것 같아. 아내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도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일요일 아침, 이준혁은 서재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제목을 썼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등산 매주 한 번씩, 독서 한 달에 2권 이상, 가족여행 분기별로 한 번씩, 후배 양성 회사에서 경험 나누기, 사진 배우기 새로운 취미,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미뤄뒀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해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요. 무슨 계획? 노트를 보여주자 아내가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요.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요. 함께해요.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니. 일터로 가는 것이 즐거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삶이 의미 있었지요. 49살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산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기회로 바뀌었고 늦게 찾아온 기회였지만 더욱 소중한 기회였지요. 이준혁은 노트를 덮고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일어서서 거실로 나가니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앉았습니다. 딸이 어깨에 기대고 아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아주었지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삶이구나.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방 안이 밝았고 미래도 밝았습니다. 이준혁은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인생 후반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했고 일도 하면서 삶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찾았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었고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묵묵히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빛을 발했고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이준혁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중년의 이야기였지만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이준혁은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그렇게 일요일 오후는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